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일요일날 마감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어쩜 행복한 날이 빨라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달한 오늘 마무리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선택과 집중, 그제죠,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향후 파운드리, 이 불확실성에서 파운드리가 얼만큼 중요한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낱낱이 말씀드렸습니다. 초미세 공정, 선택과 집중, 거기에 따라서 그 선택과 집중, 여러분 영업을 잘해서 어떤 기업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하나씩 들어오느냐가 이 강론적인 부분에서 또다시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날이 빨라질지도 모른다는 걸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영업을 잘해서 이 파운드리와 나름 삼성전자 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 업체가 있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왜 엔비디아가 중요한지, 자, 여러분 알게 되면 두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깜짝 놀랄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괜히 놀라서 오늘 잠을 설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 최시영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이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 러브, 여러분 남자들끼리 사랑을 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파운드리 세계에서는 기업과 기업 사랑해도 됩니다. 무한정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엔비디아 서버용 CPU 진출, 파운드리 동맹 더 아마 굳혀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CPU 엔비디아가 CPU 진출을 인해서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은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엔비디아로부터 이 CPU를 향후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핵심 키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인텔은 자사 파운드리 선을 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물량을 줄지는 향후에 추이를 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지금 엔비디아는 이 팹리스 전문 업체입니다. 파운드리가 없어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설계만 미치도록 합니다. 그 엔비디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파운드리 CPU 진출을 선언을 하고 만약에 나온다면 이 파운드리 동맹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사랑을 해도 됩니다. 자, 18일 날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 2023년까지 엔비디아 최초의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죠. 이 CPU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 반도체가 어느 기업에서 만들어질지 시장의 시선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체 공장을 두지 않는 이 팹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이 반도체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 외부 파운드리 기업하고 분명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삼성전자 사랑을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엔비디아의 이 서버용 중앙처리 장치 이 일감의 수주와 가장 가까운 기업으로 지금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하고 기존의 탄탄한 이 거래 관계까지 쌓아놓은 데다 충분한 기술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 제가 도표를 통해서 왜 중요한지를 먼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과연 이랬구나 또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먼저 매출과 영업이익, 팹리스 이 수주를 받는 우리 파운드리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이 파운드리가 이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 향후 주가는 엄청난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 이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2020년 반도체입니다. 인텔은 번외로 하겠습니다. 왜냐? 인텔은 자사 파운드리 선을 했고, 그리고
인텔은 이 반도체에 명실상부한 1위 업체입니다. 자, 삼성전자도 인텔을 앞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올해 내년 사이에 아마 앞지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일단 작년에 여러분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반도체가 73조 매출, 그리고 영업 19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 TSMC죠. 52조 파란색 끼고 22조의 영업이, 무려 영업이익률이 여러분 거의 절반에 가깝죠. 이 파운드리의 저력입니다. 52조를 팔고 42%, 거의 5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 왜 TSMC가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이 파운드리의 구조적인 모습이죠. 그만큼 단가가 셉니다, 여러분. 가격 메모리에 비해서 등락폭이 거의 없죠. 그리고 수주를 받고 바로 그때그때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 안정성이 있는 걸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이 파운드리에 선택과 집중으로 제가 며칠 전에 올려다 드렸죠. 선택과 집중으로 이 파운드리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미세 공정이죠. 향후 이 초미세 공정은 삼성전자와 TSMC 이 양강 구도로 당분간은 이어질 겁니다. 자, 이 도표를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삼성전자가 향후 파운드리에 왜 이렇게 열심히, 메모리도 부동의 1위지만 이 파운드리를 어느 정도 잡아먹는다면 주가가 탄력을 상당히 받겠죠. 그 이유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 파운드리 주요 고객사별 매출 추이입니다. 자, 사실상 삼성전자 파운드리 실질적으로는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본격적인 겁니다. 본격적인 거 19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매출이 10조 초반이었죠. 그리고 이 고객사들 지금 현재는 뭐 퀄컴이나 구글, 시스코, 뭐 IBM, 뭐 중국 바이두, 뭐 몇몇 업체 떨거지들도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게 엔비디아, 퀄컴이 가장 주가 현재로서는 됩니다. 향후 뭐 IT 거대 공룡들의 칩 설계와 이 협력을 통해서 또 새로운 칩 세계를 열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19년부터는 퀄컴 그리고 핑크색 보이죠 여러분? 이거는 삼성전자 시스템 LSI 우리 자체 삼성전자 자체 내에서 설계를 하고 자체 내에서 파운드리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이 핑크색 시스템 LSI 이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탈피를 하고 고객사들 위주로 이 파란색과 엔비디아, 청색이죠 엔비디아, 그리고 파란색은 하늘색 퀄컴입니다. 물론 퀄컴도 상당히 중요한 업체죠. 퀄컴과 엔비디아가 2020년, 2021년 올해는 뭐 무려 10% 이상 엔비디아 수주가 비중을 아마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엔비디아, 퀄컴 이 비중이 가면 갈수록 이 외부 고객사들 비중이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그렇다면 내년은 약 매출 비중 이 파운드리가 25조면 여러분 TSMC가 50조가 넘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언제까지나 17%, 18% 여기서 파운드리 점유율이 맴돌 수는 없겠죠. 물론 올해 지나고 내년, 내후년을 갈수록 분명히 저는 이 파운드리 점유율 20%로 넘어간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출 비중 여러분 25조를 넘어가겠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또한 개선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만 여러분 25조면 저는 상당히 한 점유율이 20%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 파운드리 삼성전자 파운드리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럼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셨다면 엔비디아가 얼만큼 중요한지, 물론 퀄컴도 중요합니다. 퀄컴은 제가 또 다음에 얘기를 해드리고, 일단 엔비디아가 오늘은 주제입니다. 엔비디아 그만큼 중요하고 이 파운드리 이 주요 고객사의 비중을 점점 늘어납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 AP 중심에서 GPU나 CPU, 물론 인공지능 AI 칩 이런 쪽으로 서서히 파운드리가 확대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엔비디아가 중요한지 이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020년 작년입니다. 팹리스 거의 뭐 미국이죠. 거대 팹리스
주로 설계만 전문으로 합니다. 이 팹리스의 매출 랭킹 탑 10을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퀄컴 또한 삼성전자의 이 주력 파운드리 고객입니다. 퀄컴이 명실상부한 작년에 매출 1위였습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컴, 물론 브로드컴은 TSMC하고 짝짝꿍이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매출 3위입니다. 1위와 3위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주 고객이죠. 가장 중요한 고객입니다. 하지만 이 브로드컴, 미디어텍, AMD, TSMC의 주력이죠. 매출 랭킹 탑에 3위에 속해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러면 이 엔비디아가 매출은 3위지만 자, 2020년 상반기로 넘어가면 여러분, 물론 한때는 엔비디아가 삼성 시가총액을 앞지르기도 했죠. 물론 지금은 다소 이 전체 시가총액의 총액 규모는 차이가 날 겁니다. 작년 상반기 TSMC가 반도체 시가총액 1위입니다. 파운드리 수주를 받아서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매출액과 영업이 이 파운드리 TSMC 이거 하나만 하지만 시가총액 1위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시가총액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메모리는 당연히 1위에 해야 되겠지만 TSMC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따라잡는다면 시가총액 바뀌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그리고 3위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만큼 엔비디아 여러분 GPU만 열심히 만드는 거 아니죠. 물론 ARM 인수까지 발표를 하면서 향후 AI 그리고 GPU에서 CPU까지 진출을 할 거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후반부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엔비디아 인텔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가총액 이 3위에 이 엔비디아가 여러분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바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엔비디아 수주를 CPU를 삼성전자가 받을 수밖에 없는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 증거 얘기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 엔비디아 왜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물론 작년 말입니다. 12월 달이죠.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제껴버리고 미국의 엔비디아 이 GPU를 추가 수주를 받았다는 건 이 엔비디아의 어느 정도 신뢰를 받았다는 말이겠죠. 자, 삼성전자가 작년 말입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를 제껴버리고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죠. GPU 물량을 추가 수주까지 한 것까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자, 그때 당시에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사업부 최근 그 엔비디아로부터 암페어 GPU 생산 관련해서 2차 주문을 받았다는 걸 제가 작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가 1조 규모에 추정되는 그 엔비디아의 1차 주문을 성공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9월 제품을 공급까지 했죠. 자,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 그리고 D램하고 조합해서 제조하는 그래픽카드 지포스 RTX 30 시리즈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물론 GPU 추가 생산 결정한 것으로 그때 당시 알려졌는데 업계에서도 엔비디아가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이 TSMC가 아닌 삼성전자에 물량을 준 것 자체가 기술력과 납품 일정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기술력 인정을 했다는 말이죠. 물론 8나노 공정으로 물론 EUV 활용한 7나노 이하 공정은 아니지만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상당히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점점 커지고 있는데 물론 그 올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이 매출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엔비디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10% 이상 엔비디아에서 아마 나올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반도체 성능 맞출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삼성전자는. 자, 삼성전자 현재 IBM으로부터 극자해성 공정 기반의 7나노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파워10 수주를 벌써 했죠. 그리고 이전 세대인 이 파워9 이 비교해서 전력을 소모했을 때 3배의 컴퓨팅 성능까지 발휘할 정도로 삼성전자 기술력 여러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물론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레이스 CPU입니다.
이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 그레이스로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만들 경우에 기존의 최고 성능의 이 중앙 처리 장치를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10배에 이르는 연산 속도를 구현할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자, 다만 이 그레이스를 개발해 있어서 영국 반도체 기업, 물론 엔비디아는 ARM 인수하기로 돼 있죠. 이 ARM의 설계 자체는 아마 적용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레이스 이걸 생산하는 데는 고난도의 반도체 기술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IT 매체 톰스 하드웨어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레이스가 ARM의 그 서브용 플랫폼 이 제우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제우스 코어 이 기반 반도체가 물론 7나노나 5나노 형태로 제공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여러분 퍼즐 맞추시죠? 삼성전자가 지금 평택에 5나노 1세대, 2세대, 3세대 2세대, 3세대는 지금 상당히 지금 당겨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재 세계에서 7나노 이하 이 반도체 미세 공정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TSMC가 삼성전자와 달리 이 엔비디아 대신 현재입니다, 여러분. TSMC는 애플과 AMD 이쪽의 비중을 지금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캐파도 엄청나게 차 있죠. 자,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 그만큼 19년, 20년, 21년 갈수록 올해는 아마 이 애플과 그리고 브로드컴, AMD, 인텔, 미디어텍 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중 가장 많은 게 애플과 짝짝꿍이 돼 있죠. 물론 25.4%입니다. 하지만 이 엔비디아랑 퀄컴이죠. 비중이 지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여러분? 엔비디아, 퀄컴, 물론 삼성전자의 주 수주 팹리스 업체입니다. 줄어든다는 말은 곧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로 그만큼 물량은 옮겨가겠다, 그 말과 일맥상통하죠. 자, 시장 조사 업체 디인 인포메이션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러한 도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 비중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대만의 TSMC의 이 고객사별 매출 비중 현황 이 자체만 어느 정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규모를 키우는데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한테 지금 이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파운드리 시장 1위, 물론 당장은 힘들겠지만 점유율만 차지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무엇보다 우리 주주들한테 엄청난 행복함을 선사해 줄 겁니다. 아직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하고 비교해서 시장 점유율 격차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초미세 공정으로서 선택과 집중을 아마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 점유율 20% 넘는 건 아마 올해 지나서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충분히 저는 점유율이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보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두 기업 물론 2022년 내년이죠. 비슷한 시기에 3나노의 변곡점이 분명히 올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미세 공정에 걸맞는 이 설계 능력을 지닌 이 팹리스가 사실상 지금 현재는 TSMC에 비해서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엔비디아와 같은 이 대형 고객사, 이 고성능 반도체 일감 수주 여부가 향후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경쟁 구도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여러분 엔비디아 그만큼 중요하고 퀄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퀄컴과 관련된 건 제가 다음에 또 강론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향후 CPU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도 TSMC보다 높다고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다시 한번 좋은 장이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